우리나라 베이커리 창업은 2,720여 개의 점포가 문을 여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가 2017년 2,501개의 점포를 문을 닫으면서 폐업률 또한 만만치 않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매년 2,000곳 이상의 꼬박꼬박 문을 닫게 되죠. 그렇다면 이 중에 3년을 채우지 못한 매장은 과연 몇 %나 될까요? 여러분이 빵가게를 하고 있다 가정해봅시다. 장사가 좀 잘 됩니다. 가게도 잘 되고 마케팅도 성공해서 4년 만에 다른 회사에서 매각 기회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가게를 얼마에 하시겠습니까? 4,000원짜리 빵으로 120억을 만들었습니다. 4,000원을 매일 저구하면 1년에 146만원가량 모입니다. 120억을 만들려면 약 8,200년을 모아야 하죠. 2020년 11월 CNP 아워 베이커리는 무려 120억의 타 기업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 문을 열었으니 4년 만의 일이죠. 어느 기업에 매각이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워 베이커리의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증명이 된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1조 인사이트 박진호입니다. 요즘 제가 빵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K-베이커리 관련된 인터뷰를 최근에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빵 전문가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컨텐츠를 찍는 이유 자체는 결국은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모여들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 경우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들이 카페, 베이커리 산업이지 않을까 해서 계속 베이커리 주제를 좀 다루고 있거든요. 이제는 문화를 공감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이 오감을 살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들 이 두 가지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워 베이커리를 떠올리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잘 부푸는 빵 위에 소복이 올라가 있는 초코가루 한 입 베어 물기 전에 숨을 들이마셨다가 큰일 날 것 같은 비주얼 손으로 먹어야 할지 잘라 먹어야 할지 고민되는 그저 빵이지만 난감한 존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더티 초코라는 이름의 이 빵은 말 그대로 아워 베이커리의 대표하는 메뉴입니다. 120억의 그 가치를 만들어낸 장본이기도 하죠. 아워 베이커리에서 더티 초코가 시작된 셈인데 사실 그 베이스는 뺑어 쇼콜라입니다. 프랑스 빵이죠. 약간의 변형과 더불어 시각적으로 엄청난 자극을 주는 이 메뉴는 SNS를 그야말로 물들였습니다. 지금도 검색창에 아워 베이커리라는 검색하면은 더티 초코 이미지가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죠. 심지어 그 인기는 한국을 넘어 중국과 대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018년 대만 베이커리 업계에서는 더티 초코의 인기를 그야말로 고공행진이었는데요. 대만 전 지역 아워 베이커리 매장이 생기는 건 물론 대만 전국을 들썩이게 하는 하루 평균 5억 7천만 원의 매출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만 전체라고 해도 더티 초코만 판매하기니 실제 매출은 더 높았을 겁니다.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고도 손님들의 SNS 홍보를 통해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죠. 인스타 인증샷이나 찍으러 가볼까 하고 아워 베이커리를 찾았던 손님들은 매장 인테리어에 또 한 번 눈길을 빼앗기게 됩니다. SNS에서 소문난 빵집이 빵만 예쁜 게 아니라 가게도 예쁘다? 가게 안에 인증샷을 남기는 손님들도 가득합니다. 사진 한 장을 위해 웨이팅을 불사하며 오매불망 자신을 차례를 기다리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게 되는 가게는 반짝 흥하고 끝나게 됩니다. 잠깐의 화제성만으로 그 가치를 상승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실제로 2016년 빵지순례의 개념이 정립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베이커리 창업은 2,720여 개의 점포가 문을 여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가 2017년 2,501개의 점포를 문을 닫으면서 폐업률 또한 만만치 않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매년 2,000곳 이상의 꼬박꼬박 문을 닫게 되죠. 그렇다면 이 중에 3년을 채우지 못한 매장은 과연 몇 %나 될까요? 무려 47.6%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SNS에서 화려하게 장식되는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 자신했던 사장들은 호련히 떠나는 손님들의 발길을 다시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SNS로만 성장하기엔 대적해야 할 상대가 너무 많았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커리의 창업 불황기였던 2017년에 문을 연 아워 베이커리는 120억이라는 가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아우어답다. 아우어 베이커리의 성공 키워드는 바로 아우어 베이커리의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브랜드 로고만 봐도 경험한 고객들이 이미 그 기억을 설레고 기뻐합니다. 그곳에서 먹었던 더티 초코의 지저분함까지 행복의 추억으로 남게 되겠죠. 아우어 베이커리에 처음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떨까요? 이를 이용하는 이들을 SNS에 보고 주말에 방문할 곳을 태그해둡니다. 주말에 가볼 만한 곳, 이렇게 말이죠. CNP의 노승훈 대표는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 사람들을 기억에 음식 그 이상으로 남게 하는 것, 식당이 아닌 브랜드로
오랫동안 소비하는 것, 이것이 노승훈 대표의 전략이었습니다. 새롭게 즐거운 추억을 갈구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들이 시간을 잡아줄 수 있는 요소들을 심어두는 거죠. 이는 CMP 도산 분식에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 분식집 공식을 완전히 깨무시고 말 그대로 떡볶이를 먹기 위한 긴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한 마력을 가지고 있죠. 연두색 플라스틱 그릇과 델몬트 주스 물병, 테이블웨어는 학교 앞 분식점 푸근한 느낌을 드는데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세련됐고 찾아오는 손님들은 트렌디한 그 자체라는 겁니다. 메뉴도 일반적인 분식집과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돈가스 샌드, 감태 주먹밥, 밀크티, 심상치 않은 이곳의 고객들을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즐거워합니다. 자신이 겪지 못한 시대를 간접 경험을 하면서 흥미로워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을 다녀온 손님들은 이제 똑같은 플라스틱 그릇을 보면 학창시절이 아닌 도산 분식을 떠오르게 됩니다. 새로운 추억을 또다시 리마인드하는 셈이 되겠죠. 실제로 잊혀졌던 연두색 플라스틱 그릇은 뉴트로라는 흐름과 함께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고요. 이렇듯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아워베리커의 또 다른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략해야 될 대상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빵과 커피, 주스 소비층이었던 2030이 아닌 1030이란 말이죠. 흔히 MZ라고 불리는 1030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수많은 결과물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가수 H.O.T의 노래 캔디를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NCT 드림에서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됐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10대들이 캔디 원곡자 NCT 드림이라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물론 20, 30대의 SNS 유튜브를 통해서 원곡자가 H.O.T를 알렸고 1030 원곡 리메이크를 모두 소비하게 됐죠. 이 이야기는 결국 멀게는 부모님, 각각의 형제, 자매, 인플루언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모든 소비층이 한꺼번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라고 합니다. MZ세대들 살아간 시대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렇듯 이미 스펙트럼이 넓어진 MZ세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각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모든 요소를 디테일하게 기획을 해야 합니다. 볼거리와 음악과 그릇, 로고, 굿즈 이런 작은 요소들은 MZ 지갑을 열게 되고요.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던 원동력이 되게 되죠.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한 빵집의 변신은 다양한 콜라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노승훈 대표는 외식업 시장의 성공 가도를 이어가게 되지만 그 밑바탕에는 영화, 패션, 음악 이런 것들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W 컨셉의 프론트로우라는 패션 브랜드와 협업을 하기도 했고요. 아워베리커의 대표 메뉴인 더티 초코, 그린티 더블 라떼 등 패션화하기도 했습니다. 아워베리커의 특징인 페이즐리 패턴을 잘 살린 키친웨어를 선보이기도 했죠. 캐릭터 브랜드인 라인 프렌즈와 협업을 했고요. 한정판 시그니처 메뉴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홈쇼핑 콜라보레이션과 보다 접근성을 다양한 메뉴 개발로 힘을 얻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워베리커의 성공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새로운 것을 쫓는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푸드테크의 개발이 엄청나게 활발한 시대가 되었죠. 그럼 여기서 푸드테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마스크 없는 일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그 여파는 여전합니다. 이는 요식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오프라인 매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죠. 매장이 진득하게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이 마치 큰일을 겪은 것처럼 되어버렸으니까요. 많은 식당과 매장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어 발맞춰 개발된 것이 바로 푸드테크입니다. 시간을 가지 못하게 고객들이 배달 음식을 끼니를 해결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이에 건강 간편식 정기 구독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밀키트 시장 증가 등에서 마치 매장은 음식을 집으로 포장해왔던 바로 신선하고 맛있는 밀키트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겁니다. 이에 발맞춰 아워베리커 또한 전국에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고요. 단순히 고객을 찾아오기에 버린 것이 아닌 고객을 찾아가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워베리커의 끊임없이 진화,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 같나요? 어쩌면 이제는 음식에서 음식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 무조건 찾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제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